네, 오늘 시장에서 수상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의 주가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을 위해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민수 대표님 되게 여러 코너에서 많이 봤는데 업앤다운은 처음이네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 영광을 매경에게 돌리겠습니다. 이 영광을 저는 민수 대표님께 돌리면서 이 시간은 조금 더 가감하게. 여기가 왜 그런지 알겠습니다. 왜요? 다리가 긴 사람만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교체되실 수 있겠네요. 네. 가감 없이 한번 팩트체크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수상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10가지 종목 보시죠. 제약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해운, 의료기기, 미디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종목명으로 바꿔볼까요? 가장 많이 검색한 건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4%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머티, 제주반도체, 엔캠, LG 헬로비전 올라와 있네요. 새로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5위에 올라와 있는 흥하해운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조금 좀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여기가 살짝 바람이 불어서. 네. 네, 죄송합니다. 네. 흥하해운을 한번 첫 번째 종목으로 볼게요. 오늘 14% 넘는 급등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 물류와 관련해서 홍해 관련주들이 테마를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하실 수 괜찮습니다. 예, 예. 있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예. 네, 이 흥하해운이 오늘 장이 이렇게 또 강하게 올랐던 거는 지난주 이어서 똑같이 홍해 리스크 덕분인데 그 시장의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흥하해운을 바라볼 때 약간 같은 해운 업종 그리고 또 물류 관련된 쪽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운임이 올라간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좀 강하게 올라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성과는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관점에서는 너무 추가로는 한 번 더 영역은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오히려 더 어떤 확대해서 거기서 좀 지금부터 또 다시 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도 보시되 그래도 업입니다. 네. 네. 흥하해운 바로 업 의견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혼자 좀 브리핑하고 있으니까 물 한 잔 드시고 예, 계세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 흥하해운뿐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는 물류주라던가 또 이 홍해 리스크로 인해서 뭔가 물류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리스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 관련주를 사는 건지 아니면 오늘 시장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반사수혜로 테마주들이 빛을 봤다고 봐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요즘 특징이 그거죠. 시장이 힘이 빠지고 재미없다. 그러면은 약간 대형주 많이 빠진 것들 누린다기보다 네. 오늘만 살자. 그런 입장 쪽으로 약간 이런 종목들, 특히 시장이 약할 때 강했던 종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 흐름들이 가해지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흥자로 시작하는 게 있죠. 투흥, 투흥? 흥구석유. 네. 네, 이런 쪽의 종목들도 오늘 없네요. 네, 아. 오늘은 좀 약간 잠잠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데 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이 그래도 좀 빠르게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약간 좀 테마적인 성격 이런 쪽이 좀 강했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이런 해운 운임이 올라간다. 그럼 흥하해운보다 원래 HMM이 가야 됩니다. 그만큼의 운임 상승과 함께 그 볼륨이 더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흥하해운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래 오늘 시장만 보자라고 하는 약간 테마적인 욕구가 더 강한 게 여기서 발현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시장에서의 테마를 형성했기 때문에 내일장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흥하해운 업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테마주 내에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러니까 오늘만 살자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리스크와 관련해서 뭐 방산 수요가 늘어나겠지 혹은 유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정유화학주를 사볼까 조금 더 실체가 있을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게 원래 요즘 긴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뭐 지정학적 리스크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자극할 만한 거는 방산주 쪽은 볼 필요가 있겠죠. 유가도 또 오를 수 있잖아요. 유가 오른다고 그래봐야.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서 뭐 이제 영국과 미국이 후티 반군을 공격했는데 유가가 여기서 멈춘다고요? 75달러 때도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적정 리스크가 확 불거져서 이거 뭔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75달러 때 돌파할 겁니다. 그때 오히려 종목들 찾아보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러기 전까지는 오늘같이 이제 한번 좀 모이다가 약간 좀 사그러드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또 확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WTI 기준으로 유가가 75달러를 좀 강하게 돌파하면 오히려 그때는 이제 유가 상승이라는 흐름이 더 지속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선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세 상승으로 유가가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그래서 실제 이 테마와 관련해서 옥석을 가려보기보다는 아예 그냥 이렇게 네. 테마로 오늘 하루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대안 주셨습니다. 업 의견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후보 보시죠. 진짜 오랜만에 올라와 있는 엔캠이에요. 오늘 15% 넘게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엔캠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셀 줄 몰랐습니다.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왔길래 그런가 보다. 그리고 특히 지금 엔캠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산업을 좀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요즘 괜찮습니까? 아직도 힘들죠. 힘들죠. 테슬라 저러고 있죠. 엘버말 계속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엔캠 혼자 주구장창 올라오는 쪽은 약간 시장에서 좀 물론 이제 관련된 북미 쪽의 투자와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누리게 되면 아마 세계 1위 업체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들이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업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막 치고 올라온다.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아마 제대로 대응 못 하셨던 분들도 좀 많지 않을까 싶은데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더 간다라고 대응하기에는 시총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좀 감안하시게 되면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추세가 바로 꺾이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부담은 들어와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캠을 포함해서 오늘 전해 관련주들이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미 IRA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 구체화되다 보니까 그때 수혜주로 전해 관련주가 움직였었거든요. 네. 오늘도 그럼 전해 관련주가 좀 같이 움직였다라는 건 그 안에서 물론 엔캠이 유독 눈에 띄었지만 네. 전액 시장과 관련해서 뭔가 투심이 살아난다라고 보기에는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건지요. 업황 크게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물론 투자를 다 한다. 특히 이제 벌써 미국 공장 4개 투자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테네시 공장. 네. 그러면서 하면 연간 또 다 포인트는 2030년 맞춰져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할 게 30만 톤. 지금 뭐 4만 톤, 5만 톤 여기서 벌써 뭐 4배, 5배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를 이끌겠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쪽은 과거에 저희가 많이 봤던 쪽 기억나시죠? 네. 양극재 쪽도 이런 식으로 막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번에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중국산은 배제시킨다. 그러면 미국에 벌써 투자가 돼 있는 이런 엔캠 같은 전해액 소재 쪽은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쪽에서 또 거기다가 AMPC까지도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미리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는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아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고는 보여줘도 그를 좀 반영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그래 그럼 10만 원 갔으니까 15만 원, 20만 원 갈 거야 라고 대응하기에는 아직은 좀 체크해야 될 게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엔캠이 오늘장 10만 7천 원의 장을 마감하면서 네. 시총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뭔가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인가요? 그쪽하고는 아직 1조 5천억이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리스트에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여기까지 먼저 움직여 놓고 미래에 올 걸 이제 땡겨 놓는 이런 과정들 많이 보신 게 에코프로 머티도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구체 관련된 쪽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물론 개연성은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좀 빠른 만큼 여기서 그대로 해서 바로 뭐 2월 달에 있는 MSCI 편입과 관련된 이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좀 저 밑에 있던 후보가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끝까지 힘이 붙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전을 붙여야죠. 아직 힘은 조금 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엔캠 내일장은 한 잔 마시고 한 모금 하시고요. 기회를 안 주시네요. 네. 죄송해요. 네, 너무 괜찮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네. 시간은 흐르고 질문할 건 많고 죄송합니다. 네. 내일장은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네, 일단은 업으로 보겠습니다. 네. 업으로 보면서 일단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추가적으로는 반등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올라왔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가기에는 약간 좀 확인할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좀 받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게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상승을 좀 이용해서 분할 매도하는 것도 전략이겠네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캠 업 의견 드렸고요. 꾸준히 들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길 기다려보시는 게 그다음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네. 오늘 한미그룹과 OCI 이야기가 좀 뜨거웠어요. 네. 한미사이언스가 대표적으로 12% 넘게 크게 올랐는데 합병 이야기 이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나왔던 얘기였었죠. 네. 한미사이언스와 OCI 홀딩스가 뭔가 어떤 전략적 관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한미사이언스가 OCI 홀딩스에 대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기존의 신주 발행 기존 주식 취득까지 하게 되면 약 한 27% 정도를 인수한다 한 쪽이고 또 한미사이언스는 OCI 홀딩스의 한 10.5% 지분을 또 교환하는 쪽으로 우리 잘해보자 악수하는 쪽이죠.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어떤 시장에서 이슈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되는 걸 봤더니 그 안에 그러니까 또 그때 고 돌아가신 회장님 사모님과 네. 또 그 형제 중에 한 명 이쪽이 지금 현재 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번에 이 전략적 제휴를 주도했는데 장남과 차남 같은 경우는 이거 내 뭐 의도 없이 이거 나는 몰랐던 일인데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합치게 되면 지분이 거의 비슷합니다. 20%대 20%대.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걸 수 있군요.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겠고 거기다가 이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경영권 분쟁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약간 편이 갈리는 느낌. 거기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 쪽에서의 어떤 홀딩스가 이러다 보니까 홀딩스 쪽이 이러다 보니까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이 높아졌던 하루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처음에 그 뉴스를 봤을 때 놀랐어요. 네. 사실 같은 업종 안에서의 뭔가 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면 이 사업을 키우기 위한 거구나라고 유추가 가능한데 네. 이번에는 제약, 한미그룹은 제약 쪽에서의 네. 이름이 있고 OCI 쪽은 또 에너지, 태양광 관련해서 하니까 이 둘이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만한 게 있을까라고 투자자분들 좀 의아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OCI 홀딩스가 네. 이제 영역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벌써 제약사를 하나 갖고 있죠.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부광약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인수하고 좀 재미가 없다가 네. 최근 들어서 또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번에 그래서 한미약품과도 그런 관계, 또 부광약품도 갖고 있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 뭔가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은 오늘 좀 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확대되기에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쪽으로 확대되기에는 조금 좀 이슈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 기분이 나빴던 거지. 네.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 못해라는 쪽의 뉴스는 아니었다고 보게 되면 좀 시장이 좀 앞서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먼저 한 수를 바라보고 한미사이언스를 산 것이 아닌가. 네. 오늘은 12.76%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럼 이 한미사이언스를 포함해서 경영권 이슈와 연관된 OCI 홀딩스라든가 한미약품이라든가 그 종목 내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의 내일장의 주가 전망을 한번 해보자면요. 일단은 다운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다운이요? 네. 뭐 다운이 별로 안 좋은 아니요. 네. 네네네. 인상을 쓰셔서 무서웠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어떤 이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본 것 이상으로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이걸 끌어내야 주가가 또 계속 부각을 받겠죠.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는 하루에도 이슈가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뭔가 연료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는 미리 기대감 반영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더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는 좀 주춤, 약간 정체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세가 좀 위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뉴스가 나온 게 아닌데 벌써 이제 시장은 과대 해석을 하고 관련주를 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근거에 맞는 뉴스가 또 나와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일장에 추가적으로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자. 다운 의견입니다. 네. 그럼 이 관련해서 뭐 경영권 분쟁까지 펼쳐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OCI가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이야기고 네. 한미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네. 제가 보기엔 미리 먼저 인수했던 부광약품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광약품 어떤 주봉이나 월봉 보시게 되면 네. 저 밑입니다. 저 밑에서 이제 막 터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OCI 쪽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인수한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분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 그러면 OCI 홀딩스가 이제 앞으로 한미약품과도 전략적 제휴 맺었고 또 다른 제약 바이오 쪽으로 조금씩 저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그러면 그 먼저 구축했던 부강약품의 오히려 지위가 좀 올라가면서 시너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부강약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쪽인데 이것도 오늘은 많이 올랐다가 내려온 만큼 네. 어느 정도 좀 속도 조절은 필요하겠죠. 그 다음의 변화를 좀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했는데 혹시 이 한미와 OCI의 이야기가 좀 새서 미리 샀을까요? 그걸 가지고 부강약품을 샀다고요? 그럴 거면 한미사이언스를 사죠. 아, 그거보다는 더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를 하겠다 생각하시게 되면 일봉 말고 긴 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는 요 이슈와 함께 또 다른 쪽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더 OCI 홀딩스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렸겠죠. 네. 그걸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 두 손을 잡은 것과 관련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은 부강약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영권 분쟁을 차치하고 네. 우리는 이 이슈로만 접근한다면 부강약품이 제일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볼게요. LG 헬로비전입니다.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식스지 관련주로 연관이 되어서 시세가 이렇게 분출된 건가요? 오늘의 상승 이유는요? 식스지는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요? 그냥 헬로비전이다 보니까 통신 관련 LGU 플러스 밑에 있다 보니까 식스지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사업 내용과는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이쪽 다 아시는 것처럼 알뜰폰 그리고 또 방송 사업 하는 거 그거 외에 나머지 신규 사업으로 뭘 한다는 쪽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전기차 충전 관련된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맞아요. LG 네. 헬로비전이 충전소하고도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사업 하겠다. 근데 그 구축과 운영을 누가 하겠느냐? 헬로비전이 한다. 라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LG전자가 신사업 쪽에 한 10조 투자를 하면서 게다가 텍사스 쪽에 전기차 관련된 충전소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게 되면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자기네 최초로 세계 네. 최초가 아니고요. 예, 해외 쪽에 그 충전소 공장 지으면서 앞으로 이쪽에 역점 사업을 삼겠다라고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 뭐 있나 그런데 LGU 플러스 움직이기는 좀 그래요. 무겁죠. 네, 무겁다 보니까 좀 가볍고 작년엔 적자 났는데 올해 흑자 되게 되면 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훅 플레이가 들어온 게 아닐까. 시장이 참 빠르고 과격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LG 헬로비전이 식스지 통신과 관련해서 연관된 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갑자기 수상한 냄새를 내며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LG 헬로비전을 떼어놓고 보자면 방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우리는 통신 사업과 관련해서의 파이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 충전이라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네. 과연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LG 헬로비전의 주가가 고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러기엔 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본다라고 하게 네. 되면 잠잠하다가 거래 확 터지고 주가 쭉 올랐다. 그러면은 뭔가 기대감이 쌓이는 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플레이는 이제 좀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뭐 출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응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를 통해서 LG 헬로비전이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역량들을 좀 보여주는 게 확인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게 먼저 중요한 게 첫 번째 같고요. 전기차 우리 운영하겠다라는 쪽들 그걸 보는 게 먼저 같고 거기다 두 번째는 실적 변화. 그러니까 이제 좀 위축되는 게 지금 지난 한 3, 4년간 실적 보게 되면 적자 났다가 흑자 났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게 어느 정도 안정돼서 만약에 한 300억대 순익만 내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총 3천억이 안 될 겁니다. 2,600억, 3천억대 이번에 막 올라왔나 싶긴 한데 그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안정적인 흐름에 비했을 때 그렇게 비싸지는 편은 아니겠죠. 네.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아직 LG 헬로비전은 조금 숙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LG 헬로비전의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일단 오늘은 상한가 마감했으니까 힘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걸 좀 그렇죠.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네.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네. 당연히 내일은 한번 좀 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좀 확인된 게 없는 입장 쪽에서 계속 끌고 가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다음 변화를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 헬로비전 내일장은 오를 수 있지만 갖고 계신 보유자분의 입장에서는 이 상승을 매도 시기로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충전소 냄새 때문에 수상한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요. 전체 10가지 종목의 업앤다운 볼까요? 셀트리온과 한미사이언스만 다운이고 나머지 업이에요.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이유를 들었는데 셀트리온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요? 요 자리에서는 네. 아직까지 이제 합병 나온 다음에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기간 조정식으로 조금 더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 변수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턴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뭐 당장 내일을 보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주가 모멘텀은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통합 셀트리온으로 거듭나면서 앞으로 실적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증권사의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여전히 셀트리온을 기대하고 있는데 통합 셀트리온 나오면서 재료가 소멸이 됐으니까 지금 당장 오르긴 좀 그렇고 쉬었다가 다시 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때를 기회로 삼아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러려고요. 네. 오. 조정 나오게 되면 노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래서 아쉽지만 내일장은 다운이고요.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 김민수 대표의 선택 어떤 겁니까? 카뱅입니다. 카카오뱅크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 종목을 보면서 요즘 카카오자 붙으면은 안 사요. 이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카카오 거기다 카카오뱅크 하나가 더 있죠. 카카오페이. 카페.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거 그렇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라는 종목인데 이걸 왜 매매하냐? 라는 쪽에 약간 실망감이 많았던 종목인데 왜 움직이냐라고 봤었더니 혹시 앵커님 토스 쓰십니까? 네, 써요. 네, 그 매일 그거 걸음마다 띵띵띵띵 그거 쓰시는 거죠? 아니죠. 토스 만복이- 증권 때문에 토스 아. 어플 다운받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 10,000원 준다고 그래서 받았던 그 아니, 애플 한 0.04% 주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응. 톡스가 이제 기업 IPO 얘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적정 가치를 얼마나 받느냐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국내 가입자 기반 쪽에 인터넷 뱅크 사업자를 봤었을 때는 15조, 20조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억울한 게 잠깐만 난 왜 이 정도밖에 시청이 안 돼? 라는 쪽에 대한 반사이익이 좀 오다 보니까 인터넷 뱅크 쪽에 원래 원조 주자 네. 카카오뱅크가 좀 강하고 카카오가 강하다 보니까 같이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 가치까지 본다라고 보게 되면 조금 더 주가 탄력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장중에 변동성 나올 때 그때 되겠다가 끌고 가는 전략들이 더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의 기업 가치가 15조에서 20조 정도로 측정이 된다면은 카카오뱅크도 당연히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 기대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약간 꿈틀꿈틀 됐고요. 그래서 가장 수상해 보인다라고 베스트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 카카오뱅크를 가격 전략까지 한번 세워볼까요? 많이는 못 드리겠고요. 네. 일단은요. 올라갈 때마다 좀 저항 때도 만만치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35,000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두고 레벨업 되는 과정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얘기가 여기서 이제 바로 쫓아가게 되면 또 매수가가 딱 고정되게 버리겠죠. 그러니까 장중에 출렁임을 이용해서 오히려 차익 매물 나올 때 그때를 이용해서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매수 타이밍은 조금 좀 조절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다음 주봉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다음 저항대 쪽까지 연결됐을 때가 한 35,000원대 정도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쪽으로 봤었으면서 대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목표가가 35,000원인가요? 네, 1차로요. 네, 또 그 분위기 또 이게 좀 그래요. 또 가치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따라 올라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목표 주가가 35,000원, 네. 손절가는 28,000원, 베스트 종목은 카카오뱅크였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로징 배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동시호가에도 갈팡질팡했던 코스피가 막판에 빨간불로 마감하면서 하락을 끊어냈거든요. 내일은 시원한 상승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